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무사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선거 끝나고 빨리빨리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는 정리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인제서야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모두 거기에서 에너지가 소진이 돼가지고 널브러지죠. 선거가 이기면 이긴 대로 지면 진 대로 그렇게 해서 뭐 이기는 편은 잘됐다 하겠고 또 뭐 진 편은 슬프다 하겠지만 과연 정말로 민주적으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떤 후보자라든가 어떤 정당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떠나서 선거 그 자체로서의 선관위가 이번 선거는 잘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정당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서 선관위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선관위가 어떤 것들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지 잘못된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하는 시간들을 여태까지 가져보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아주 특수한 코로나 전국이라는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전국이 있었지요. 그래서 선관위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셨던 건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전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큰 숙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 부분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번에는 특히나 이제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논란을 계속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죠. 근데 그분들이 과연 진짜 개표라든가 투표 참관인으로 활동을 했었는지 진짜 밀접하게 사태를 파악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 밀접하게 어떻게 보관이 되고 이동이 되고 하는지를 이제 바로 옆에서 봐왔으니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선관위가 잘한 점, 잘못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저희는 인천 지역에서 참관인만 한 300분 정도 되는 분들과 함께 공정선거 감시 참관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참관인의 관리라든가 참관인의 의무와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아마추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런 운영을 보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참관인의 권리, 어떻게 촬영을 어떤 상태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안 보여주려고만 했어요. 촬영하지 마라. 무조건 하지 마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인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분들하고 언성도 높이고 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만 제가 촬영할 수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61조 12항입니다. 투표 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투표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고가 난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가 투표 참관인이죠. 투표 참관인이 사고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그쵸? 여기에 이 법에는 어떤 책임관이거나 선관위의 책임관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서 법적으로 주어는 투표 참관인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때를 판단하는 사람이 투표 참관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앙선관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계속 자꾸 이러면 이거 고발 조치 다 들어갑니다. 딱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중앙선관위 연락해가지고 그 책임사무관 다시 제가 통화할 건데요. 아무리 처음하고 두 번째하고 그래도 이렇게 유도리가 없이 일처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쏟아지는 민원이 지금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전화가 오는데 인천에서만 아니 법대로 지금 법을 제대로 지키라고 지금 월급 주고 시민들이 이렇게 세금 줘가지고 월급 드리는 분들인데 이거 일처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야 참
지금 계속 전화 들어오는데요. 예, 사무관님. 예, 말씀하세요. 예, 이거 조치 좀 취해주세요. 투표 참관인이 그러면 뭐 하려고 들어갑니까, 거기를. 확인해보고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저희가 한번 판단해볼게요. 저희도 뭐 거기 투표소에 직원이 가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 동사무소가 전환되잖아요. 선관위 직원으로. 그러면 사실상 선관위 직원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도 하셨을 거고. 그죠? 일단 사실관계 한번 확인해볼게요. 예. 연락 주세요. 그래서 분명히 명시가 돼 있지요. 공직선거관리법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법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저희들 같은 시민 단체들은 다 직업이 있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파악하고 들어갔는데 그거 가지고 이게 직업인 사람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계속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허락해주고 이런 이 사태들이 되게 많았죠. 저희가 지금 저희 인천 지역에서만도 이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제 4번째 선거를 참관하고서 공정선거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소투표가 가장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 투표 시스템 속에서 가장 큰 허점이자 구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기관에서 투표하는 시설에서 코로나 때문에 선관위도 들어오지 말아라, 참관인도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거의 명령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 그러니까 요양병원 같은 데서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 선관위가 그냥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건 선관위의 명백한 실수이자 민주주의 4대 선거 원칙의 비밀 투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선관위는 무작정 그걸 승인해줬죠. 만약에 이 비밀 투표가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선관위는 요양병원을 설득을 하든 아니면 선관위 직원들에게 방역복을 입혀서 들여보내든 참관인들이 방역복을 입고 들어가던 그것들을 만들어야 됐다. 그런 상황을.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도 못하고 어떤 관리도 되지 않는데 요양시설에서 몇백 표가 넘는 그 표들이 어떻게 투표가 진행되는지 전혀 감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이것은 매표 행위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선관위, 참관인 모두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은 네? 들어오시고 이제 외부인 출입하게 돼가지고 뭐 코로나 감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건 내용 알고 계시죠? 모르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는 다시 선관위에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거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지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 제가 네. 서로 그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나는 참여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외부인들 출입 불가능하다고 보냈었어요. 아, 근데 네네. 10표가 넘어가면, 네. 예, 10표가 넘어가면 이제 법상 이제 참관을 하게 돼 있잖아요. 아, 근데 저희 외부인을 아예 금지라서요. 저희가 병원 특성상 외부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투표도 저희끼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밀 투표가 안 됐다든가, 예, 저희들이 지금 다른데 거소 투표도 다 참관을 하는데요. 네.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손소독 잘 하고, 이제 마스크 잘 쓰고, 다른 데는 이제 뭐 전신 소독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예, 없어서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뭐 별로 만지는 건 없고요. 아, 근데 저희가 그래서 참관 안 된다고 애초에 얘기를 드렸었어서 선관위에서도 안 오셨었고 지금 저희가 다 돌려보낸 상황이에요. 이건 명백한 선관위의 직무유기이다라고 밖에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선관위가 해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그 요양병원 병원장들도
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전국에서 만약에라도 바이러스가 어르신들한테 감염됐을 경우에 어르신들이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분명히 방역을 할 수 있는 수단과 의료체계가 있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시설의 요청만으로 아무런 관리도 되지 않고 아무도 참관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관위도 참관인도 없는 상태에서 기표행위가 발생됐다는 것은,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소설을 써보자면, 만약에 병원장이 특정 후보의 지인이다. 그래서 우리 요양원 시설에 몇 표가 있는데 그걸 얼마씩 주면 내가 요번에 선관위 못 들어오게 하고 참관이 못 들어오게 하고 코로나 핑계를 대고, 그러고서 표당 얼마 하면 내가 이걸 몇 번에 다 찍겠다 라고 하는 거래가 있었더라면 그걸 어떻게 방지합니까? 그죠? 지금 이런 말이 나올 줄 뻔히 알면서 선관위는 이런 일들을 벌였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선관위가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했죠. 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원분들이 다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문에 코로나가 전파되는 일이 없었죠. 거소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관리되지 않은 채로 기표를 하고 투표를 하게 되고 그것이 정식적인 표로 인정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소투표는 솔직히 얘기하면 사전투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구멍이거든요. 근데 사전투표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요번에 선관위에서 그 부분은 굉장히 치밀하게 잘 관리를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요번에는 이제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곳에 뭐 적외선 센서, 뭐 봉인지, 뭐 CCTV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요즘 좀 이제 일부 유튜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사전투표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관리 체계를 보지 않으면 그렇게 주장하기 좀 힘듭니다. 좀 억지 주장이다 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유튜버들이 이제 부정선거니 뭐 사전투표함이 조작됐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근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가서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 이거는 조금 부정이 일어나긴 좀 힘들겠구나 라는 그것들을 눈으로 확인해 보신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유튜버들 중에서는. 근데 실제로 저희들은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참관인들 계속 따라다니고 봉인지 계속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사전 선거 투표함은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라는 것은 저희 인천시민선관위 집행부와 회원님들도 많이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거소투표 참관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그런가? 그러고는 안 하진 않겠지만 밀착마크를 했던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을 하는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은 차라리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소투표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거를 문제 삼으면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사전선거 투표함을 뭐 바꿔치기를 했다거나 뭐 이런 주장들은 너무 억지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작정 찍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각 투표소별로. 그래서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지침으로 그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침으로 그렇게 내렸다. 지난 4년 동안 계속 부딪혔고 이 문제로 계속 언성이 높아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지자체 선거 때에서 그렇게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니까 또 똑같은 것들로 싸워야 되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계속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투표소별로 뭐 그랬고요. 그리고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으로 확정이 되면 각 동선관인, 그러니까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확정된 참관인들한테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 당에서 연락해야 되는 거라고 또 지침이 내려왔답니다. 이거는 아무리 안 보이는 가불관계라고 할지라도 정당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저희들은 이제 내 정당을 같이 협조를 해서 참관인 TO를 얻었죠. 그래서 제가 정당 쪽에 이게 이제 사무처리, 이게 참관인 사무처리를 도와주다 보니까 완전히 선관위의 갑질이 상당히 심합니다. 심지어는 중앙선관위도 얘기하지 않고 뭐 지역선관위도 얘기하지 않는데 서구, 인천 서구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요, 개표 참관인 신청서를 원본으로 등기로 보내랍니다. 도대체 좀 어느 째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서기관이 그 얘기를 했는지, 주무관이 그 생각을 해서 끝까지 등기로 보내랍니다. 원본을. 지금 정부에서 뭐 정부 3.0 어쩌고 뭐 전산 네트워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이 쪼가리로 된 그 원본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만큼 꽉 막혀 있어요. 선관위라는 조직은 능동적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송을 보시고 제발 좀 능동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리고 지금 참관인 문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법에도 있지 않은 뭐 오전 참관인이 없으면 오후에 못 하고 오전 오후 막 자기네들 멋대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 멋대로 참관인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참관인들은 어차피 정당 투표를 받아야 되고 정당에서 우리가 컨트롤하면 돼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인천 시민선관위로서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그 중간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저도 어필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기표소 안에 둘이 들어가고, 근데 이게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도와주실 때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촬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못하게 해서 또 마찰이 믿어지고 싸우고 뭐 그랬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참관인 이 수고비 이 문제로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이제 참관인 문제는 조금 이제 좀 변화돼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직 욕 안 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욕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거 보면 딴 게 아니에요. 공정선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공정선거에 초점이 맞춰졌더라면 거소투표를 이렇게 진행하지 못했죠. 근데 무조건 자기 욕 안 먹으려고. 그래서 뭐가 주고 뭐가 부인지 좀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관인이 무엇인지, 이게 심지어는 뭐 참관인이 넘쳐나니까, 특히 인천 지역이 참관인이 엄청나게 많았죠.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관인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실제로 저희들이 그렇게 배정을 했으니까요. 하여튼 너무 깝깝한 상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요. 그러니까 그 주민센터, 동주민센터가 선거 때에는 동선거관리위원회로 변해요. 그렇게 해서 체제를 변환해서 이제 선거를 투표소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그쪽의 사람들이 너무 참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참관인에 대한 활동 범위 이런 부분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무조건 지침을 내놨대요. 그래서 제가 막 또 싸우고 또 이렇게 또 바꾸고. 왜냐하면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법대로 안 하니까 선관위가 그렇게 해서 막 싸우고 그랬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개표 참관을 할 때, 개표할 때의 상황입니다. 개표할 때 상황에서 그 개표소에 들어가 있는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장판사들입니다. 부장판사. 대부분 그 정도 급이에요. 딱 부장판사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그 연륜과 이제 좀 경력이 있는 그런 판사라든가 법조인이 위원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표 참관인의 의무와 권리조차도 모르고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죠. 뭐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다 개표 상황표를 촬영을 못하게 해서 저한테 막 계속 보고가 들어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참관인들과 연대해서 항의해라. 항의해서 안 되면 언론 인터뷰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위원장이 아닌가? 하면서 다시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요. 아주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들이 인천 지역에서만 4-5군데가 발생됐습니다. 개표소 10개 중에서 한 5개 정도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아마추어적입니까? 선거를 투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개표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 개표에서 굉장히 좀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설펐어요. 차라리 요번에 참관인들은 계속 제가 영상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고 해서 훨씬 더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선관위들보다. 사전선거 투표를 하고서 맨 마지막에 투표를 그 투표소에서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왜 공개를 안 하려고 그렇게까지 참관인들하고 싸워야 되고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추후에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 들어가잖아요. 2년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영상으로 남겨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 지역이지만 대통령 선거 때는 왜냐하면 뭐 전국 중앙 조직이라고 하나 있는데 공정선거 감시단체 뭐 시민의 눈이라고 있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후원금만 따박따박 받아서 자기네들 월급만 받아가기 때문에 대선 때는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랑 직접 교섭을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선거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밥만 먹고 이 일만 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일처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실망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법에 나와 있고 그걸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해서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뭐 이상한 행동들을 하니까 개표할 때 그러니까 계속 오해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일 좀 제대로 좀 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는 알겠는데 일은 좀 제대로 좀 합시다. 많은 분들이 인천 지역에서는 300분이 넘는 분들이 이번에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가하셔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인천 시민선관위를 믿고 참관인에 신청해 주시고 개표 참관할 때 교육도 하고 투표 참관인 교육도 하고 근데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교육 영상을 보내드리고 했죠. 그래서 근데 이것 또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했었던 이런 영상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영상 계약을 했으니까 온라인 계약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참관인 교육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고요. 투표 참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6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게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저희 인천시민선관위 집행부들이 대략 한 달 정도를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준비를 하고 뭐 하느라고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민선관위에서 참관인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댓글로라도 한 번씩 고생하셨다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큰 위안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선거는 굉장히 유례없는 여당의 승리로 끝났죠. 저희들이야 뭐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참관인에 신청하셔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실 거고요. 여당이네 야당이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명명백백한 그런 투명한 공정한 선거를 바라고 활동을 하셨던 것이고 조금 더 완벽한 선거 조금 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던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말고도 조금 외곽에 있는 분들도 저희가 어떻게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공정선거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하고요. 그래서 어떤 정당이나 이념, 보수의 진보네를 떠나지 않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선거라는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으로 회원 가입해 주실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이러한 교육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것으로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선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만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평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